반갑습니다. 인공지능과 웹툰의 상생, 챗 GPT 미드저니를 주제로 강동대학교 김한재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재라고 합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역시 떨리네요. 청심환을 먹고 왔어야지 됐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온 이야기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즘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는 좀 사용을 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지금 혹시 챗GPT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럼 얘는 유료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혹시 미드저니 한번 써보셨나요? 예.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까지 혹시 역시 계시는군요. 진짜 작년 11월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 올라왔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지 되느냐, 이게 과연 창작이냐, 그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슈였고, 그리고 고민이었고, 그리고 걱정이었는데요. 이제는 실전이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왠지 제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은 미리 앞으로 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주는 그런 시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지금 서봉강 회장님께서 워낙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짚어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겹치는 이야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놀다 보니 AI 전문가가 되어 있는 프로 덕질러입니다. 제가 원래 그 프로 덕질러라고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소개 글은 이거였어요. 저는 상습 전과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 지금 뭐 경찰서 가는 그런 전과자는 아니고요. 제가 전과를 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전문대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모든 게 다 덕질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전문대는 체육과를 나왔습니다. 체육과는 그때 슬램덩크가 하도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화를 좋아했었고요. 집에서는 만화 때문에 이제 멀리는 못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나 지금 정말 이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면은 작가라고 하면은 움직임을 알아야 돼.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지.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었던 게 이제 체육과였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원래 좋아했었던 만화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고요.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역동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화를 먼저 선택을 했었던 거는 먼저 IP가 있어야지. 그때는 IP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있어야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잖아. 라고 해서 만화를 먼저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만화를 시작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이제 더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방끈만 길어지고 가방끈만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된 이유가 제가 박사과정을 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감성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체육과에서 공학까지 갈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공학과를 왜 왔어요? 라고 하길래 저는 아톰이랑 가제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박사 과정에 이제 아톰하고 가제트를 갖고 들어갔었을 때 진짜 야 얘네 진짜 너무 이상한 애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018년인가 7년인가 그랬었거든요. 지금 5년밖에 안 지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봇도 예전과 달리 좀 더 디즈니에서 굉장한 걸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이거는 그냥 상상만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2021년부터 저는 AI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 AI를 가지고 웹툰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웹툰을 왜 인공지능으로 해요? 이 당시에 그 콘진에서 밀었었던 부분들은 인공지능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관련해서 프로젝트들만 가득이었어요. 그 중에 유일한 게 저희 팀이었었는데 그때 이 웹툰을 왜 인공지능이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신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깔린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을 가지고 웹툰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막 처음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압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직접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았었는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챗GPT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미드저니도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됐었고요. 초반에는 또 미드저니가 무료였죠. 30개까지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공지능으로 관련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유료가 되었죠. 제가 지금 사실 이 책들을 만든 게요. 금년 3월에 책을 썼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진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끼어들었거든요. 업이라는 유튜버님이 100명을 모았습니다. 1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2주일 동안 딱 2주 줬어요. 2주 동안 책 한 권씩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거 챗GPT를 가지고서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과제를 주는 것처럼 이제 저한테 미션을 준 거였죠. 이거 기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100명이 100권의 책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결론적으로는 100명이 좀 안 되는 사람, 중간에 누락된 사람들도 조금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134권이 나왔어요. 134권이 그러니까 한 권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주셔도 돼요. 2주 정도 더 드릴게요. 한 권당 2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2권의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요. 이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이거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서 그냥 책으로 뚝딱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못해?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책을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수업을 했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 빌드업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요. 이 챗GPT한테 학습을 계속 시켰어요. 이거는 세이브 더 캣이야. 세이브 더 캣은 이제 15개의 단락이 있어. 그리고 웹툰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 A 땡땡 뭐 먼 산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대사도 이제 제가 시나리오처럼 딱 적어가지고 자 들었지? 자 이렇게 한번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1화부터 이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있었고, 좀 이걸 수정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업데이트가 되어서 좀 더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웹툰을 가지고 AI 만화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해줘라고 했었을 때 우연히 나오는 뽑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컨트롤 넷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동작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작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표정을 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만화를 하는 데는 가장 더 친화적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집필을 하면서도 이미 이 시스템이 2번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이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 UI도 좀 바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사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동영상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돌 춤추고 막 그 따라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 투 무브라든가 텍스트 투 무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작가님들이 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시도를 하는 게 진짜 처음엔 다 그냥 삽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컷 한 컷 다 정말 우리 로토스코핑 하듯이 한 컷 한 컷 다 썰어가지고 얘를 학습을 하나하나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 영상을 만화처럼 만들어가지고서 춤추게 만드는 얘네들을 보면은 배경도 자꾸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 장 한 장 학습을 시켰으니까.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애니 쪽으로도 이제 좀 특화해서 뭔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디가 마지막인지 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연구들을 하거든요.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돼,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 연구하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겠어요 라고 서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서 너희들이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제가 공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용자가 진짜 어떤 거를 필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못 하세요. 특히 창작력에 관해서는. 이분들은 근데 던지면 다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대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그냥 상상을 막 뒤집어 넣죠. 그래갖고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왜 해야지 되는데. 그래갖고 저는 하고 싶으니까. 저라면 이거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는 돈 주고 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도록 막 이렇게 푸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대생들의 그 마인드하고 창작생들의 마인드하고 그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앨범도 냈어요. 앨범을 지금 아마 검색을 하면은 벅스라든가 다 이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얘가 별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어요. 얘를 지금 제가 시도를 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저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작품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쵸? 그리고 졸업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강의를 하면서
뭐 심심하니까 뒤에다가 백그라운드 뮤직을 어떻게 해서든 막 찾아냈거든요. 그것도 저작권 프리로. 분명히 저작권 프리라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서 넣었는데 어느 날 경고장 탁 날라와요. 이거 걸린대요. 왜 갑자기? 이거 나 분명히 찾아가지고서 했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상업적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품, 그 졸업 작품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샘플웍이잖아요. 샘플웍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도를 했었던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드는 부분들이었고요. 예를 하면서 저는 진짜 이 인공지능을 진짜 클릭으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림이나 글을 쓸 때는 늘 하던 거라서 그냥 이거 진짜 너무 쉬울 수도 있겠다. 다들 할 수 있겠네. 다 작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음악을 건드리는 순간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냥 듣기만 좋아하지, 노래방에 가는 것만 좋아하지, 이게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C 마이너, D, F? 들어보긴 했어. 장쪽, 단쪽, 박자? 들어보기는 했어. 근데 얘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제 뭉쳐져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음악이 나올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악기도 모르겠더라고요. 장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도 제가 아는 것들만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작권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그 음악협회에서는요, 인공지능만을 가지고서 만든 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어떻게 등록을 했을까요? 네.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먼저 초본을 낸 다음에 그 뒤에 개별적으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만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글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인공지능이 그냥 내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딱 나온 걸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넣고 싶은 그런 효과라던가 아니면 박자를 조금 변형을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나의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도록 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현재는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작권법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만들었을 뿐입니다. 네,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내리면 되죠.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룰은 잘 지키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까지 해보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뭐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아니면은 이게 정말 창작물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실 텐데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변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좀 그 컨셉 아트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간단하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사실 여기 이 기사가요, 여기 이 인터뷰를 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터래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인공지능 날 띄워봐라, 나보다 좋은 카피라이터 나오나? 광고는 카피라이터가 생명이잖아요. 그 한 줄 두 줄의 그 영향력.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탁 잘린 거예요. 어떻게 날 자를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단 좀 효율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조금 퀄리티가 낮더라도 일단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급 인력을 쓰기에는 부담이 간다 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게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물류를 그 구분을 하는 사람들 거의 뭐 몇만 명 정도가 막 지금 일자리가 잃어질 위기에 처했다. 라고 하는데 그 아마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자리가 한 10,000개, 20,000개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한 17,000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고급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희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까닭이라는 만화, 그러니까 만화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사람이 할 일인가? 정말 더워 죽겠는데 이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이거 물류를 뭐 이렇게 뭐 구분을 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중에는 인공지능으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에서 좀 이렇게 위험군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쪽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인류잖아요. 예. 논문도 챗GPT로 공동저자가 이미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챗GPT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는 필기로 시험을 봐야지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굉장히 입장 차이가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챗GPT가 저기 공동 저자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하지만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걱정을 한다고 뭐 얘한테 전체적으로 다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자, 사진 이 이야기는 이제 한 뭐 연초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 예술의 위기가 처음 왔었을 때는 이제 사진기가 생겼을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AI가 시작을 하면서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역사는 되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포인트에서 얘가 생겼으면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더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포토샵이 시작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펜과 잉크로 만화를 그리시는 작가님들, 만화가 분들이 이게 예술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도 펜과 잉크로 만화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다행히 지금 부산 만화 웹툰 페스티벌에서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로 옛날 대학에서 배웠었던 그 부스를 구현을 한 부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꼭 한번 가서 옛날에는 이렇게 만화를 그렸었구나 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화를 그리다가 이게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진 업무들이 있죠. 옛날에는 지우개질을 하는 것도 처음 지우개를 들었다. 이거는 이미 한 달 차는 들어간 사람. 한 달 되기 전에는 청소를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선배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지우개질 한번 해보겠나 그러면은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우개질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잉크가 다 마르기 전에 탁 지워버리면은 원고가 번지죠. 저도 원고가 성질머리가 좀 급해가지고 원고를 많이 이렇게 번지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반나절은 이게 말려야지 지우개질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칸 같은 것도 당연히 자선으로 그림을 그렸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칸을 손으로 그려? 이거 그냥 클릭해갖고 네모 만들면 되잖아.
클립이 생기면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진 업무들이 예전에 있었던 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줘야지 되는 거는 그럼 앞으로 사라질 것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거. 재고 시위라던가 그쵸. 재고 시위 같은 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에는 아마 필이라는 직종 자체가 좀 사라질 수 있죠. 예, 정확합니다. 일단 밑색 같은 경우는 그냥 지정된 컬러를 붓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우리가 외주를 주더라도 가장 저가죠, 그쵸? 가장 저가형으로 이제 외주를 이제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은 나 이거 정말 내 용돈하던 이런 잡무들이 없어진다고 걱정이 되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생길 건 뭔데?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따가 질문 시간에 많이 받을게요. 네. 자, 지금 챗GPT나 그 인공지능한테 다 시킬 수 없는 가장 큰 거는 환각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 GPT-5를 발표를 하면서 아마 이 환각현상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이 환각현상 때문에 이게 모든 보고서를 사람이 직접 중간중간에 봐야지 되는 거고 질문을 할 때마다 얘한테 수정을 시켜야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한 일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크게 한국일보에서 그 대서 특필을 했었던 그런 보도였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맥북을 받아요? 그리고 맥북을 던졌다? 그리고 여기 너무 대단한 것들이 보면은요, 이 최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있는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있었나? 정말 아마 한 200년, 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일단 이런 환각 오류에 관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써봤죠.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강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학과 김한재 교수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어디에서 뭘 가르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면서 굉장히 그 학업을 놓지 않고 막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얘가 여기에 잠깐만요. 얘구나. 여기에서 저를 엄청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오류였죠? 저 여기서 진짜 일단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고요.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7년에 맞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를 이제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 김종익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학과장님이세요. 여기에 김종익 교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김종익 교수님이 거기 교수님이시고 조 교수는 아직 교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 정말이야라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예요? 인간적으로? 재확인이죠. 그쵸. 저는 그 칭찬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재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미안 이라고 얘기하니까 와 진짜 그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죠. 얘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얘가 프로그램 상으로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얘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거야 라고 짐작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가 그렇게 막 이제 인간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었더라. 지금은 또 모릅니다. 얘를 요즘에는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요즘에 제가 좀 재미있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거 아직 딱히 저한테 맞춤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빙하고 다른 바드하고 좀 시켜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정확한 것들은 알려주지 않더라. 모르더라. 그리고 아시잖아요. 2021년 이전의 것들은 얘는 이후의 것들은 아직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2021년 것들도 나와요. 조금씩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쭉 얘기했었던 거, 예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정말 요즘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는 그 포토샵으로,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로, 그리고 스케치업으로 만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얘네들 다 잘 하시나요? 여기에 있는 옵션들 다 아세요? 저 사실 잘 모르거든요. 3D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저는 3D를 진짜 싫어해요. 좌표를 읽는 게 너무 싫어요. 가로 세로 이거. 제가 왜 어떻게 공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싫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 프로그램을 갖다 주고 그래도 잘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스케치업 그 소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거든요. 그 텀블벅에서요. 거의 100만 원어치는 산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다 못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의 위안을 갖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이거 잘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위안을 삼으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깔아놓고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얘네들이 분명히 우리가 웹툰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거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 못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진짜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거죠. 그거 아니거든요. 특히 아까 사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그녀의 사생활 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덕질을 위해서 백통을 들고 다니잖아요. 혹시 여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DSLR 좀 하셨다 라는 분? 제가 덕질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카페도 운영을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직이었어요. 카메라. 근데 처음에 제가 카메라를 샀을 때 전혀 몰랐어요. 얘가 렌즈가 어떤 건지, 미리가 뭔지, 35mm가 뭐야? 50mm가 뭐야? 80mm가 뭐야? 망원은 뭐야? 그냥 멀리 있는 거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건 알아. 그렇지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가 제가 좀 이렇게 어렸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하나밖에 못 사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그 인터넷에서 엄청 검색을 하죠. 어떤 사진이 내가 딱 원하는 그 사진을 찍었던가 그 렌즈를 찾아서 한 3개월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로 찍은 게 진짜 좋았어 라고 해서 제가 처음 구매를 한 렌즈가 85mm였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85mm라고 하면은요, 제가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그 상민 선생님 이 거리에서 찍어야지 증명사진이 겨우 나와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데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분이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달래요. 야외에서.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절로 한 50m를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그럼 우리가 나와요? 예, 이렇게 해야지 나와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구가 있더라도 얘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못 씁니다. 제가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책을 만들고 있는데 얘가 파면 팔수록 자꾸만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얘를 완전히 파악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미드전이요? 저 미드전이 가지고서 지금
정말 안 하는 게 없거든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별거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 계속 나와요. 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매뉴얼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거의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요?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다.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골머리를 쏘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라고 고민을 했었던 거 이미 그냥 명령어 몇 개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오히려 지금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좀 놀아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어보는 것을 잘 해야지 된다고요. 이게요, 사실 이게 옛날에 그 영화 허라는 데에서 이게 정말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이루다라는 애가 딱 나오면서 실현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현실이 됐어요. 이건 진짜 내가 사용을 하는 게 됐네? 라고 했죠. 사실 얘가 이슈가 있었어요. 이루다가. 그쵸? 근데 이 이루다의 이슈가 얘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기술은 잘못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잘못 썼기 때문이다. 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규제를 해야지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맥락이 없는 질문은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친구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들을 때가 가끔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 명령을 하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대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마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신 적이 있었을 텐데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왜 얘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같이 안 갖고 오는 거지? 왜 이걸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 질문을 하고 내가 잘 명령을 했는가? 그거를 한번 짚어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에서 그 학생들하고 이 챗GPT를 처음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 했어요. 분명히 저는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얘는 이야기를 만들 때는 요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쉬워. 라고 해서 가이드를 처음 함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오는 친구들은 좀 잘 나왔어요. 근데 나는 창의적으로 하겠어. 라고 하고서 얘를 그냥 노려보고 있는데 뭐라고 물어봐야지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그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물어보니까 너는 어디에 사니? 너는 사람하고 같은 거니? 아니면은 지구는 진짜 멸망할까? 막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챗GPT가 처음에는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되게 변형된 답변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챗GPT가요, 사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무성의하게 툭툭 던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챗GPT한테 뭔가 이렇게 막 쓰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쓴대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왠지 제발요로 끝나면요. 얘가 굉장히 자세하게 상냥하게 가르쳐 준대요. 자기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챗GPT하고 대화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우리가 인터넷 용어라든가 좀 은어라든가 그런 나쁜 말들을 섞어서 하면은 얘도 나쁜 말 합니다. 말 놔요. 그런 부분들 재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그 개인화된 비서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최적화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챗GPT4가 업데이트 되면서 거기에다가 그 개인화 명령어를 아예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서는 꼭 어떻게 답변을 해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좀 뭐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요 이미지가요, 인공지능 미드저니를 사용을 해서 만든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인공지능과 만화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을 텐데요. 일단 얘를 만들면서도 사실 제가 100% 미드저니만 넣지는 않았어요.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툴들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만들 때만 해도 로고 디자인은 얘가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사실 얘가 제일 예쁘게 나왔었거든요. 얘가 그 이디오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이요, 사실 요 로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로고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미드저니는 글자를 못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개선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 간극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로고 디자인 얘가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 위에 보시면은 요 백투더 퓨처, 우리 부산 웹툰 페스티벌의 이번 슬래그잖아요. 근데 슬로건이잖아요. 얘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챗GPT로 만들었어요. 챗GPT가요, 저번 달에 이미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백투더 퓨처의 타이틀을 그려줘. 정말 너무 쉽죠. 그냥 글자만 쓰면 된다니까요. 내가 얘기를 하듯이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바탕은 하얀색으로 부탁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이제 그 챗GPT가 달리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얘가 카피라이트에 걸린대요. 백투더 퓨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만들어줄 수 없어 라고 딱 단정을 짓더라고요. 저 그러면은 그렇다고 안 할 죄가 아니죠.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낸다. 어떻게 할게요? 일단 얘는 이제 요 뒤에 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낸 걸 보여드린 거고요.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못해? 그래? 그러면은 따로 백 따로 만들었고요. 투더 따로 만들었고요. 퓨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썼고요. 요걸 썼고요. 요걸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어도비 포토샵도 베타 버전으로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눕기 따는 거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요즘 눕기가요, 한 번 클릭하면 다 돼요. 야, 내가 이거 눕기 따는 거 이것만 해도 하루 수업 했었거든요. 눕기를 어떻게 예쁘게 따냐면 말이지 얘들아 그러면서. 근데 이제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너무 깔끔하게 따져요. 이 윗부분에 있는 요 지저분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포토샵에서 조금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여기 요 레이어 보시면 딱 알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 무슨 디지털 아트 대전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다가도 이제 그림을 제출을 했더니 예쁘게 액자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와, 이게 액자를 가지고 내가 소장을 할 수가 있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얘는 뭐 어디다가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얘는 저작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다 쓰셔도 돼요. 제가 터치만 안 한 거면은, 제가 터치를 한 거면은 그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제가 여기다가 터치를 했었으면 어딘지 몰라가지고서 못 쓰실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100%란 말이에요. 얘는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가끔가다 굿즈 만들고 싶을 때, 어디에다가 무슨 이미지 넣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책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다가 내가 이게 첨부 이미지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책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이미지 하나하나 다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작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허락을 구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찾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예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더 생겼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챗GPT는 이제 이미 아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챗GPT로 창작 이야기를 쓸 경우, 제가 이 앞단에는 사실 챗GPT가 이제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것들이 우리가 창작을 할 때는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쵸? 우리 판타지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판타지는 현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판타지를 만들 때 사실 그 하나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고증이잖아요. 이건 판타지니까 판타지로 그냥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챗GPT가 이게 사실은 위험성이거든요. 챗GPT를 사용을 했을 때 위험한 부분인데요. 창작을 할 때는 얘가 도움이 되더라. 뭐냐면은 데이터가 없어요. 레퍼런스 생성해줘요. 아까 세종대왕 맥북처럼. 그리고 최환이라는 사람을 얘가 만들어줬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제가 안 찾아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고민이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요. 정말 답변이 말도 안 되는 답변들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래픽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수업이 과제가 뭐였냐면은 네모를 100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주제를 줘요. 그 주제에 맞게 이 안에 이미지를 채워넣어. 라는 그 과제가 있었어요. 신나죠? 이거 못 채워? 그러면서 한 23개까지 막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 와, 이거 나머지 70몇 개를 어떻게 채워?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넣었는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거든요. 얘 챗GPT 인공지능은요,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요. 말도 안 되더라도 해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고르면 돼요. 고르기도 하고 얘가 만들어낸 그 답변 중에서 이거는 어떻게 변형을 하면 써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이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작가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야기는 만들어져요. 판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작 이야기로 쓸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선택은 작가의 몫이지만은 창작의 시간에 혼자가 아닙니다. 뭔가 누군가 나하고 계속해서 이 아이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질문을 하든 짜증내지 않고 뭐든 만들어줘요. 짜증 안 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가 막 막혀. 전화하죠. 야, 내가 이번에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 너 좋은 생각 없니?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전화를 했잖아요. 요즘에 뭐하고 살았니? 그래, 우리 너무 보지를 못했구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풀다가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스토리를 들은 친구는 그 스토리를 또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죠. 근데 그 코멘트가 우리가 다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 고마웠어. 다음에 우리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또 끊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요것도 넘어갈게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니까 챗GPT는 오픈 AI.com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계속해서 3.5 버전, 그리고 4 버전, 그리고 조만간 5 버전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요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의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가 3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이제 마감을 쳤단 말이에요. 2주 동안에 얘가 3.5에서 4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가 이만큼 물어봤을 때 얘가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3.5하고 4하고 이만큼이 다릅니다. 얘는 봐도 정리를 해줬네요. 그쵸? 시작, 그리고 어떤 부분, 그리고 얘가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지 되는 스토리를 얘한테 넣어주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야지 되는지 한번 목차별로 정리를 해줘 라고 하면은요, 사실 여기 그 지원 사업으로 이제 뭐 작품 세계관하고 시놉시스하고 막 많이들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말투라던가 그런 것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건 뭐야? 정리를 일단 해줘요.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을 붙이고 뭔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코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그 책을 만들면서 스토리 만들 때 학습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스토리 15개 단락을 얘한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얘 유리스를 주인공으로 줄거리를 구성해줘 라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똑같은 걸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이때는 뭐였냐면은 중간중간 끊겼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70컷까지 한번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웹툰이 70컷이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70컷으로 만들어달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15컷에서 막 마무리를 해. 아니, 여기에서 내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줘. 70컷까지 갈 거야. 그랬는데, 한 45컷에서 또 마무리를 해. 막 자꾸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요.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달래가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4로 가니까 훨씬 더 이제 뭔가 아웃풋이 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얘가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어떤 그 웹소설 편집자 북마녀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인데요. 얘가 이걸 보셨더라고요. 퍼펙트 코믹 앤 웹툰 어시스턴트. 얘는 우리를 도와주는 애예요. 아예 나 대신 청작을 해주는 애는 아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딱 꼬집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창작자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자, 미드저니. 이제 얘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 사실 디스코드는 게임 때문에 알았지 이렇게 제가 각 잡고서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통해서 만든 건데 얘도 역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하기 쉬운 거는요, 컨셉 아트, 그리고 배경 생성, 아이콘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들, 그리고 뽑기가 심해요. 그리고 고정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정을 하는 방법들을 자꾸만 연구를 해내고, 그 연구를 해내니까 미드저니가 자꾸 업데이트를 해줘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이 쉽고 좋은 퀄리티가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은 유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저 이거 멈춘 건가요?
말로 때울까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뒷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정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시겠지만은 더빙도 클로버로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코로나 시간 때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얼굴 막 보이고 막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막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좀 버벅버벅 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버퍼링이 제가 듣기에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왔었냐면은 벌써 2년 전이었는데 2년 전에 그냥 저의 영상을 찍어요. 1시간을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더빙 더빙 목소리만 넣으면요, 얘가 저절로 이렇게 입을 움직여줘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나 이거 강의하는데 진짜 꿀팁인데? 라고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웹툰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시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아마 이 고민들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 그 웹툰 데이터를 지금 막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지금 많이 마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그 작가님들께 이거 제가 배경 만든 거였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 포스팅으로 주목을 받을 뻔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미지를 많이 안 올려놓는 거였는데 얘가 이 당시만 해도 공유가 140회에 달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왜? 미드전에 가지고서 만화처럼 만들었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를 올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올려도 되나? 왜냐면 저 이거 돈 받고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B컷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들, 잘린 것들, 그런 것들만 추려가지고서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캐릭터의 일관성 그리고 다양한 표정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칭찬을 좀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올리고 나서 4시간 후에 미드저니에서 일관성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묻힐 뻔한 거예요. 4시간, 4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4시간, 사람은 정말 기회를 타고나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요, 그냥 하세요. 욕을 먹더라도 일단 하고 싶은 거는 해보고 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왔었던 얘는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면 욕먹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이미지는 썼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잘린 이유가 이제 너무 어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캐릭터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잘린 이미지들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얘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센 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품은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얘는 너무 미국 스타일이에요. 어디 가요? 어쨌든 이게 클라이언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나의 취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화를 만드니까 쉬울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나중에 정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이 만화를 만드는데 과연 쉬운 게 맞나요? 아니요.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인 거고 얘를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다. 그거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저하고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목표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이게 사실 이게 이런 웹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웹툰의 얘를 지금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와 얼마만큼 이제 결이 잘 맞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뒤에 더 많긴 하는데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캐릭터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너무 미화되기는 했지만은 얘가 사실 제 얼굴을 학습을 시킨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도 이제 저의 얼굴을 학습을 시킨 거에다가 디즈니풍을 3D를 입힌 거예요. 얘는 좀 인공지능이 좋은 게 잘 깎아줘요. 턱을. 그래서 알아서 턱 깎아주고 막 글래머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 넣으면 수정을 해주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풍으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전에요. 사실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이거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제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툰필터라는 서비스가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새벽에 사실 그 뭐 원고를 쓰다가 한번 검색을 한번 더 했죠. 이제 원고를 이제 체크하려고. 근데 얘가 나온 거야. 그래서 거의 초반에 써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 기다려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 얼굴 줘봐.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대기자 2만 명. 막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미지 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의 생활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스노우튼이라든가 우리 유료로 5,500원 주고서 우리 미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신 분들 여기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여기에서 기반이 된 그런 서비스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잠깐. 아까 얘네들이요, 제가 그 학습을 해야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엘프 작가님, 조지훈 작가님한테 이제 제 거를 가지고 한번 로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그 작가님께서 저의 사진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저 되게 막 예쁜 척 하면서 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좀 찍고, 그리고 좀 이렇게 옆으로 해야지 좀 가름해 보이니까 그렇게 찍고, 표정도 되게 예쁘게만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만화를 그릴 때 예쁜 표정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예쁜 척 하고서 찍은 것만 보내드리면 얘가 다양하지 않겠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제가 좀 다양한 표정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요거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은 그 카메라를 지금 열지 마세요. 아니, 열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최대한 어떻게 오버를 해본 이런 표정들이거든요. 사실 요 표정들이 아까 그 디즈니 픽사에서 잘 나왔어요. 요 표정들이. 그리고 실사 이미지에서는 요런 표정들이 대부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카메라 열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들 여시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표정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내가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내 그림 스타일 그리고 그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그 학습을 하시면은 내 그림을 가지고 만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만화라는 연출이라는 거는요. 그냥 예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표지만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연출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이제 제가 과정들이었고요. 네, 요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작가에게 필요한 AI는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작품을 데이터화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 걱정이 많잖아요. 내 데이터 가지고서 뭐 하려고?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그림체가 AI로 학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된다라고 하면은 내 그림을 학습한 요 데이터를 관련해서 재산권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은 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만화를 만든 사람한테 저는 원고료를 받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원천 소스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한 사람과 그리고 원래 작가님 이렇게 수익 배분에 대해서 쉐어가 가능한 그런 프로세싱이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시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웹툰을 이끌어갈 건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거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얘네들 계속 작가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개 드렸는데 질문을 못 받네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한테 이제 오다 가다 저 잡고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